꿀벌입니다. 종가. 직장인들이 종가를 어떤 식의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질문을 해갖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이 산이 있어요, 산. 그죠? 이런 뭐 산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능선이 있어요, 능선. 큰 능선, 작은 능선, 이런 산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 주식에서는. 현재 위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을 봐서는 지금 밑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한번 가까이 가서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런 능선이 있다 그랬죠. 능선이.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구간에 능선이 있고 이 구간에 능선이 있어. 그죠? 뭐 이 구간도 능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능선을 만들고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능선을 만들고 다시 또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능선을 만들고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정고 돌파예요. 정고 돌파. 그러면 이런 고점에 들어가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만 주식을 산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이라는 곳에 있다가 산을 가기 위해서, 등산을 가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차를 타고 산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하는 구간이 왼쪽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찍고 다시 올라간 길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쪽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오른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역할. 그럼 왼쪽 역할, 오른쪽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왼쪽으로 등산을 시작해서 정상에서 재미있게 놀고 오른쪽으로 하산을 하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상승할 때 주식을 사는 거고 오른쪽으로 하산할 때 주식을 안 사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안 사면 되는 거야. 그럼 언제 사야 되죠? 하산을 했어. 그럼 어디를 가야 돼? 다시 집에를 가야 되겠죠. 그럼 다시 집에 도착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집에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산을 가야 돼. 그러면 다시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고 왼쪽에서 능선을 만들고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기다리면 돼? 이평선이 정배열로 올라갈 때 능선 만들고 정배열이 역배열로 될 때는 주식을 안 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횡보라는 게 생겨요. 또 다른 능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이 여기서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또 다시 왼쪽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241선만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41선이 어떻게 내려오냐? 고점이란 구간을 찍고 몇 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241선은 무조건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1년이든 2년이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241선을 뻥 간통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걸 무조건 기준을 보고 주식을 사는 거야. 주식을 사서 이 시작점만 이탈 안 하면
홀딩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1선 내려왔다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락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41선을 가지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타점이 어떻게 된다? 타점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이 41선이야. 그러면 41선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단기 이평선 5일선이 먼저 하락하죠. 그럼 41선을 관통하는 그림이 나오면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이 아이는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안 터지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즉 주가를 올릴 만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른다요. 우리 개미들은 몰라요. 왜 몰라?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만 아는 거예요. 야, 이만큼 조정을 했으니 이제 주가 올리자. 그럼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언제, 몇 시에, 며칠 주가를 올릴 거야. 몇 프로까지 올렸다가 몇 프로까지 꼬리를 만들고 개미들 터는 거 보고 개미가 안 털리면 다시 홀딩하고 이런 걸 걔네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왜? 걔네들이 돈을 가지고 주가를 올렸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미는 그 세력한테 자기 물량을 다 뺏겨. 근데 어떤 개미는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러면 100이라는 개미가 있는데 세력이 주가를 올려줬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 90명의 개미는 주가를 팔아요. 그럼 이 90명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세력이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0명을 더 빼와야 되는데 이 10명이 때려 죽여도 주식을 안 파는 거야. 손절이 아니고 본전이 왔는데도 주식을 안 팔아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면 이 개미는 뭐야? 시간과 돈이 엄청 많던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있는 사람이에요. 난 수익이 날 때까지 주식을 안 팔겠다는 거야. 그럼 거북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기법이 있잖아. 그럼 거북이는 절대로 세력이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꼬리를 치고 수익을 줘도 안 팔고 있어. 자기는 무조건 50% 수익 나면 팔겠대. 그럼 90명은 다 손절을 치는데 결국 10명의 개미는 거북이 같은 개미는 손절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되냐? 그 10명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고 10명의 개미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90명은 죽이고 나머지 10명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고점에 사서 기다릴 바에는 이런 능선이 만들어지는 고점에서 파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집에 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산을 갈 때 이때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먼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뭐죠?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여기서 41선을 관통하고 있으니 행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이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거래량이야.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수 같은 거, 호재 같은 거 볼 필요가 전혀 없다야. 왜 전혀 없냐? 주식은 누수를 먼저 띄우고 주가를 올리는 종목이 있고 주가를 올려놓고 누수를 띄운단 말이에요. 공시를 띄우던 누수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 공시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야, 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줄들을 왜 쳤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게 바로 기법이에요. 이 줄들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 이런 줄들만 치면.
근데 이런 줄들을 어떻게 치는지를 모르면 이 줄이 무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주식보다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전으로 뭐다? 연구가 다 끝난 기법들을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1000배는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줄만 돌파하면 이 줄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줄을 어디다가 치는지만 알아야 돼. 그것만 알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특히 직장인들은 그냥 종가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종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은 심리가 흔들릴 수가 없어. 왜? 주식을 안 보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알아서 내 물량이 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첫 상승에서만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자,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요. 분명히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 어제만 해도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있던 개미가 여기서 주식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개미들은 이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 여기서 주식을 사요. 그러면 세력들은 이 물량을 또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 와야 되니까 주가를 또 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많이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개미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래서 옛말에 주식에서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죠. 죽을 때까지 주식을 안 팔고 있는 거야. 수익이 날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뭐다? 거지가 될 거냐 부자가 될 거냐예요. 주식을 안 팔아. 그러면 손절이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뭐 매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 회사가 악재가 터지면서 뭐가 생겨요? 상장 폐지라는 게 생겨버려. 그럼 그 사람은 모든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봐야 된다는 거야. 차트만 보지 말고 재물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 영업이익, 순이익 이것만 보면 돼요. ROTC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알아? 그죠? 알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절대 세력들도 돈을 집어넣지 않아요. 자기들도 몇백억, 몇천억 돈을 집어넣어 갖고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도 돈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벌써 다 이 회사에 대해서 다 분석이 돼 있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재무도 볼 줄 몰라. 그럼 뭐야? 거래량만 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평선이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첫 상승이 나오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오냐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단 주식의 타점은 항상 과거에 주가가 오른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구간을 내려오는 게 가장 좋아. 여기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건 이 가격이 10,000원이다 라고 봤을 때 고점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세력들은 돈을 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거북이 같은 개미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토끼 같은 개미들은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는 거야. 손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또 조정을 주는 거예요. 하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척하고 하락하고 계속 보면 이평선은 역배열. 그래서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을 이평선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봉의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 월봉 이걸 같이 보면 뭐다? 일봉이 더 잘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 아이가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가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아이가 이 구간을 현재 이탈한 상태야. 그럼 얘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런 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라.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주식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주식을 다 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에 있는 개미를 털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 아이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야. 누구만 있어요? 거북이 10명만 있는 거야. 거북이는 주식을 안 파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안 팔 거니까. 그럼 거북이는 세력이 죽일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시간이 있는 거북이들. 개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거북이는 개미가 아니야. 그냥 거북이야. 주가가 빠져도 그만, 상승을 해도 그만이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 그냥 엉금엉금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목표가 도달하면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절대로 거북이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직장인분들은 언제 주식을 매수하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요 지점에서 고점을 찍고 요 지점에서 다시 세력이 진입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걸 이렇게 그리면 뭐야?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왼쪽이 시작하는 구간에서 고점 찍고 빠졌으니까 오른쪽에서 첫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시 왼쪽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없어. 볼 것도 없어. 다 이 흉의들을 가지고 있는 주포든 세력이든 어떠한 이슈가 있던 없던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주가를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 구간에 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줬으면 평단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세력은 평단이 여기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에 있는 사람의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럼 10,000원이라는 주가에서 15,000원을 올려놨더니 15,000원에 물려있던 개미가 주식을 팔으면 15,000원의 물량을 세력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입장은 뭐다? 15,000원이 평단이 돼버린 거야.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가까이 와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었던 아이가, 이평선을 잘 봐봐요. 이렇게 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5일선하고 11선이 나란히 위를 바라보고 있고 41선을 21선이 골든크로스를 하는 그림이 나와.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41선을 21선이 돌파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배열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능선에 있는 구간을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보면,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 꼭대기에 우리가 줄을 딱 쳤다고 봤을 때, 요 꼭대기에 있는 개미도 거북이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올렸어요. 그럼 누군가는 또 주식을 사야지만 물량을 팔고 나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투. 거래량이 원투는 뭐다? 3까지 갈 수 있어요. 3까지. 그 이유가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예고
단기 가열이라는 게 걸려요. 응? 그러면 지금 원투기 때문에 한 번 더 진입을 해도 되겠죠. 자, 한 번 더 진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투 쓰리가 됐죠. 그러면 바닥에서 지금 얼마나 올라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능선이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능선을 먹었더니 꼬리가 어디까지 쳤어요? 요 능선까지 쳐버린 거야. 그러면 요 구간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털렸겠죠. 요 구간에 있던 사람은 여기서 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요 고점을 얘가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얘는 뭐가 걸렸죠? 문제가 생겼어. 왜? 1, 2, 3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1, 2, 3가 나오면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말라 그러죠. 왜? 단기 가열 예고라는 게 발생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단기 예고를 공시를 띄워놓고 주가를 올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어떻게 돼? 단기 가열이 걸렸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바닥에서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물량을 팔고 나가면 되죠. 그래서 단기 예고, 단기 가열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주가가 왼쪽으로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서 능선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왜? 단기 예고가 걸렸으니 주가가 당연히 빠진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단기 예고가 걸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합이야, 보합. 보합은 뭐예요? 가열이 아니라는 거야. 자, 다음날 가보자고 계속.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상승할 때에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 뭐가 있죠? 매집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이제 핵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겼죠? 요날 종가에서 다음날 갭을 9%가 발생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주식에서는 어떤 원리가 있냐? 갭 상승, 갭 하락은 무조건 채워야 돼. 그게 법이야. 그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갭 상승이 발생하면 갭을 채우고 올라가든지 상승을 시켜놓고 먼 훗날 주가가 고점 찍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갭을 채운다 이 말이야. 그럼 법을 지킨 거예요. 기간은 필요 없어. 무조건 갭을 메꾸냐 채우냐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럼 이 아이가 갭을 다시 메꾸로 현재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야.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갭을 메꾸는지 보자는 거죠. 자, 여기 종가를 딱 보면 요 날의 종가가 밑으로 빠져 있죠. 그럼 이 갭이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갭을 여기서 메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아이가 갭을 메꿨으니 상승을 해도 되지요, 이제는. 자, 그래서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돌파하는 그림을 봐야 돼. 이평선 잘 보시면서 자, 여기서 봐봐요. 요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종가를. 자, 종가를 지금 7750이고 앞에 있는 종가는 7670이에요. 그러면 이날의 종가가 7750이니까 아직 돌파가 안 됐죠. 자, 다음 분 이날의 종가를 다시 보자는 거죠. 7710 아직 돌파를 못했네. 아이고.
7710. 어제랑 똑같네? 8040. 즉, 이 구간을 어떻게 됐다? 돌파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상승이고 하락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제 N자 파동이구나, 현재.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 구간에 하락하면서 꼬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빵 터지면서 꼬리가 한번 또 나왔다?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먹기 위해서 거래량이 한번 더 터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가 또 어떻게 주식을? 그렇죠. 팔아버리는 거야. 물려있던 개미가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식을 또 올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지금 현재 잘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5일이 핵심이라 그랬죠. 얘는 8월 5일이 언제냐? 이날이 8월 5일이에요. 전 종목이 다 8월 5일이 여기 있는데 얘만 8월 5일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증시하고 반대로 갔다는 소리야. 증시가 하락하는데 얘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이런 기법이 중요하다. 왼쪽이 만들어졌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증시를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와서 보면 41선이 계속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런데 단기 이평선 즉 5일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림이야. 그러면 5일선이 가면 11선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21선도 누굴 따라가겠어요? 11선을 따라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봤으니 주봉을 한번 다시 보자는 거죠. 그 주봉에서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40과 20이 정배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11선이 위를 바라보고 있고 5일선이 그 밑에 있다는 거야. 근데 5일선도 앞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5일선이 밑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빠져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거래량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은 타점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확실한 이평선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일선이 앞을 바라보는데 11선하고 좀 더 각이 가까이 있다. 그럼 뭐죠? 주가가 다음 주에 상승을 하게 되면 캔들이 또 생기겠죠.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5일선이 어떻게 돼요? 1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골든 크로스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되죠? 11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50, 20, 40 정배열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 있던 세력의 물량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 소리야.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상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에 걸려 있는 거야. 41선이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 추세. 그럼 요 구간이 오른쪽이 되는 거고 요 구간이 현재 왼쪽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의 물량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물량을 받아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먹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즉 주가를 크게 가기 위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무슨 말 이해 가셨죠? 그렇게 첫 상승에서만 주식을 사는 거고 다음은 핀 거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야. 8월 5일날 이 아이는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건데 이 그림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 부자가 한국 주식을 흔들어 버려. 전 세계 부자가. 한국의 부자는 부자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걔네들이 증시를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걸 왜 만들었겠? 뭐야? 어디 갔어? 이걸 왜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이 당시 때 이 그림이 나왔다 생각해봐. 이건 100이면 100 전부 다 손절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저점을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번 줄을 빨간색으로 놓고 과거의 흔적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과거를 한번 보자. 요 저점을 전부 다 이탈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저점을 돌파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능선을 잡아먹었겠죠. 그럼 또다시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에 능선을 또 잡아먹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고점 구간에다가 오늘 일조기법을 터치하고 빠졌어요. 이 노란색 일조기법을 올라갔다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올라갔다가 왜 빠지냐? 응?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빠지냐? 바로 얘는 여기서부터 원이 터진 거야.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가 된 거예요. 단기 예고 때문에, 단기 가열 때문에. 그러면 요 고점에서 노란색을 돌파했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단기 예고야. 그럼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단기 가열이 걸려요. 그러면 돌연변이 기법이 나와요. 주가를 내일 올리면 종가상 얘기하는 거예요. 종가상 주가를 올려버리면 얘는 가열이 걸려. 그러면 가열을 피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가를 빼겠죠. 이때 거래량을 보는 거야. 이때 거래량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도 이렇게 있던 아이가 기준을 8월 5일날 기준 잡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현재 요날의 종가는 하단을 돌파했고 상단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다야. 거래량 봐봐요. 엄청나게 터진 것처럼 보이죠, 거래량이.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터졌어. 이 거래량 보이나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엄청나게 이거 하나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줄을 좀 지우자. 이평선이 안 보이니까. 줄을 딱 지우니까 이평선이 어때요? 요렇게 있던 아이가 41선이 하락하던 아이가 21선이 하락하는 아이가 11선, 5일선 즉 역배열에 있던 아이가 거래량이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탁 들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종가와 이 종가의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럼 우리가 5일선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좀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를 뭐 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차트는 선행성이래. 선행성. 뭐 주가가 움직여야지만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평선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주식은 이평선의 각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역배열이잖아 현재. 응?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5일선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각이 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던 11선이 어떻게 돼 있어? 21선을 돌파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이 가면 어떻게 된다? 11선이 21선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럼 11선이 가면 21선 따라가겠죠. 그러면 현재 41선이 11선과 21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5일선하고 40은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다음 날에 얘가 주가가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이 꺾였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다음날 빠져서 종가가 이렇게 끝났다. 각이 살아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각이 살아서 올라가지. 왜 그러냐?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평균값이, 종가의 평균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가가 다음날 여기서 끝난다 해도 5일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돌파를 하게 돼 있다고.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다음날 하한가를 가면서 다시 종가가 밑으로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꺾이겠지. 왜? 평균값. 하나, 둘, 여기서의 평균값. 하나, 둘, 셋, 넷, 넷, 5개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럼 가격이 다 죽는 게 보여요. 그런데 현재는 뭐다? 하나, 둘, 셋, 넷, 5개야. 이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이평선은 이 점을 찍으면서 평균값이 지금 행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거야. 그럼 이날의 종가가 이 위에 있으니 종가가 요 밑에서 끝났다 해도 평균값이 상승이니까 5일선은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뭐 주식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선행성이라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이평선이 따라간대.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책에서 주식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요렇게 있던 애가 요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언제야? 1월 달이야? 이렇게 있던 애가 좀 거래량 봐봐요. 이렇게 있던 애가 다음날 이 그림이 나오면서부터 거래량이 없어졌어. 거래량이 없어졌다야.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 그림이 나오면서부터 뭐가 없어졌다? 거래량이 없어졌다야. 당연히 종가가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앞에 있는 거래량이 없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가의 상한가를 갔으니 직장인분들은 주식을 살 수가 없겠지.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봉에서 이 그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고점에서 바닥을 내려와서 올라오는 왼쪽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장인들은 언제 주식을 사야 돼? 이때 그냥 사는 거야. 이때 그냥 사야 된다고. 주가가 빠졌어?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예요? 추가 매수 한번 해주면 되잖아. 그럼 직장인분들이 요날 종가에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하고 이때 종가에 사라고 또 얘기해줬잖아요. 아침에 사라고 얘기 다 해줬잖아. 그러면 종가에 샀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샀겠죠. 직장인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하나, 둘, 수익 났네 여기서. 뭐 몇 프로 수익이 났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분들이 예금, 적금 불 때 1년에 뭐 5% 준다고 그랬죠. 이자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이 당시 때 몇 프로 갔어? 9% 갔어요. 이게 몇 프로야? 마이너스 3%야. 그러면 대략 여기서 한 2, 3%는 먹어버렸네. 2, 3%는 뭐야? 9%가 상승을 했으니까 5%는 먹었겠네. 하루 만에 5% 먹었네. 그러면 A라는 직장인분하고 B라는 직장인이냐? A라는 직장인은 여기다가 딱 내가 살아가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만에 5% 수익이 났어. B라는 사람은 아직도 363일을 기다려야 5% 수익이 난다고 쳐봐봐요. 예금을 든 사람이. 그럼 A라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1년에 벌 수 있는 이자를 하루에 벌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주식을 어디서 산다? 여기서 사고 있는 거야, 주식을. 여기서 주식을 사갖고 이거 언제 올라오나요? 어떻게, 그걸 누가 알아? 세력들이 다 개미가 죽고 토끼 같은 개미 다 죽이고 거북이 같은 개미 남았을 때 주가를 올릴 건데 여기서 사갖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안 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야?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빠졌다 행보하다가 올라가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여기서 세력이 들어와서 올렸으니 여기서 또 세력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수익 나면 팔면 되는구나. 끝이에요.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게 왜 떨어졌는지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 알아서 세력이 다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요 꼬리까지 먹을 거야. 안 팔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현재 하나, 둘, 셋, 넷, 4일 지났어. 4일. 그럼 B라는 사람은 5%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도 36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겨우 4일 기다렸어. 그럼 우리도 360일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주식을 하는 거야. 왜? 1년 동안 주가가 빠졌으니 1년 동안 또 주가가 오르겠구나를 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3, 4, 5, 6, 7, 8, 9, 10. 열을 기다렸어요. 열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랬더니 요 고점 넘어가면 팔아니까 팔았는데 수익 났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이 걸렸네. 아, 그러면 전고점을 종가상 돌파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요 꼬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갔네? 또 먹었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지금 몇 번을 먹었냐 이거야. B라는 사람은 아직도 350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이자가 나와. 이해가요? 뭔 소린지? 주식, 적금, 예금의 차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쭉 멀리 봐봐요. 요 능선을 또 털어내야 되겠죠. 여기에 물려있는 거북이 같은 또 개미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을. 아, 주봉상에 지금 보니까 5일선, 이거 내 주봉도 지워줄게요. 주봉상에 딱 봤더니, 앞에 있는 고점까지도 종가가 돌파를 했네. 그런데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과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당연히 거래 대금은 덜 터질 수가 있어요. 왜? 여기는 가격이 틀리니까. 하지만 거래량, 즉 이걸 먹으러 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야. 왜? 여기서 왼쪽 하락, 왼쪽이 만들어지면 N자 파동이 또 만들어지니까. 그럼 얘가 단기 예고니까 주가가 밑으로 빠지겠구나. 그러면 아니야. 나는 아직 주봉상에서 이 아이가 갈 자리가 많이 보여. 그러면 하락하는. 그런데 거래량을 봤더니 맨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네. 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보면 안 돼요. 1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겠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식은. 오늘 들어 어저께 모비스 어제 구독자분이 영상 보고 모비스를 들어갔는데 모비스가 하락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기다리세요. 응? 정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다려. 자, 왜 기다리냐? 모비스. 자, 이거거든. 자, 여기서 여기서 머리 들고 있죠. 기준, 그죠? 돌파했어. 꼬리가 있네. 그래도 얘가 다음날 어떻게 돼?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거래량은 빵! 5일선과 21선. 이게 저수부인 바람받는 기법이야. 이평선이. 어? 5일선하고 11선이 커플이야. 21선하고 41선이 커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일선이 누구랑 사랑을 하고 있어? 41선하고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저수부인 바람받는 기법이에요. 이평선이 정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평선의 원리를. 이평선은 뭐 선행성이니까 주가가 움직이면 뭐 상승을 하고 떨어지면 하락을. 이런 잡소리를 하니까 그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털어냈네? 그 매물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죠? 근데 다음날에 주가가 이렇게 가버렸네?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니? 기다려라. 이제 시작인데 뭘 겁을 먹고 있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어. 끝났나? 얘가 시작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단 뭐다? 이평선이 너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11선이 41선하고 골든크로스를 했어. 41선이 아직 21선이 40을 돌파를 못했어.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졌다가 올라가겠구나. 그때 누굴 봐야 된다? 핑크 보면 돼요. 핑크의 흐름을 보면 보이잖아. 자, 주봉을 딱 봐요. 요런 고점에서도 주식을 산 사람들이 왜 여기서는 주식을 못 사냐는 거지. 그럼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와서 뭐가 만들어져요?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보이잖아. 아, 그럼 여기서도 세력이 들어왔으니, 세력이 팔고 나갔으니,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야지.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가 있으니까, 아, 하락하면서 하락 매집봉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 이런 꼬리는 먹으러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벌써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야. A라는 사람은 하루 만에 10%가 상승을 하고, 아직 B라는 사람은 뭐다? 364일을 기다려야 돼. 이자를 벌기 위해서. 같은 돈, 같은 기간으로 왜 누구는 돈을 버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하냐 이 말이야. 바로 뭐다? 여기서만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영상에도 있지만, 자, 이 덕성이란 종목을 우리가 진입한 게 언제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락하는 이평선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이평선을 잘 보란 말이에요. 현재 어떻게 되냐? 이거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어요. 이날 들어가라. 집 팔아서 들어가라. 집 팔아서 들어간 사람 집 한 채 샀어요, 이날. 왜 그런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얘가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주가가 쫙 빠졌다는 거야. 이 일평선을 다 지워주고, 에? 이렇게 봤다고 쳐요. 자, 그럼 이 아이가 갑자기 어떤 그림이 나왔다?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응? 어제만 해도 없던 거래량이, 응? 어제만 해도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좀 가까이서 보자. 이렇게 돼버렸어. 이때가 언제예요? 이날 내 유튜브에 봐봐요. 내가 거짓말하나. 이날 내가 영상을 올려줬어요. 집 팔아서 들어가라고. 이거 세력이 들어온 거니까 들어가라. 어? 아니, 5일선 밑에서 헬렐레 하고 있는 역배열에서 갑자기 다음날 어떤 그림이 나왔다? 종가가 41선을 돌파했어요. 저항을 뭐다? 다 돌파해서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주가는 뭐 이평선은 뭐 선행성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올라가고 하락을 하면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걸 이평선 전문가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렇게 돼버려. 그럼 5일선이 어떻게 돼? 가게 5일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라고 해서 산 사람은 여기서 집 샀다고, 집 몇 채 샀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자들은. 여기 이 당시 때 거래량이 얼마 들었어요? 690만 주 들었어. 돈 있는 사람들 5억, 10억 다 때려박았어요, 이때. 5억, 10억 다 때려박았어, 봐봐. 만약에 10억 들어갔어. 그냥 종가에 10억을 들어갔어. 30%, 60%, 90%, 100%. 그럼 10억 가지고 4일 만에 10억 벌었어. 근데 아직도 비라는 사람은 340일, 360일 기다려야 5% 먹어. 그 차이예요, 주식이라는 게. 이때 뉴스가 있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뉴스가 있던, 뭐 호재가 있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왔다? 세력이 들어왔다예요. 세력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주식을 사니까 뭐가 된다? 그지가 되는 거야. 아직도 손실이야. 아직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현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직도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돼.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을 내가 어디를 잡으라 그랬냐? 바로 이걸 잡으라 그랬죠. 여기서 매집을 해놨죠. 이평선이 벌어져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5일선이 40일선을 뭐다? 돌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얘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 여기서 거래량으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기 꼬리 또 먹어. 여기 꼬리 또 먹어. 그래서 막 모비스가 가면 덕선이 가고, 덕선이 가면 또 막 뭐도 가고, 막 뭐 서남이도 가고, 막 동서남북 다 막 날아가는 거야. 같이 움직이니까. 바닥에서 주식만 잘 사면 그날 바로바로 수익이 나와요. 이런 데서 주식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데서 사니까. 마찬가지야. 왜 삼성전자를 내가 자꾸 지금 사지 말라 그러냐.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로 그냥 끝내자고요. 이거 말고 지금 이거 하나 봐드릴게요. 삼성전자 먼저 얘기하고. 자, 삼성전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딱 보면 지금 뭐가 생각나요? 덕성 봐야지, 덕성. 덕성 이런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덕성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왔잖아.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는 애냐고. 절대 그렇게 가는 애가 아니야, 삼성전자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개미가 주식을 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니까 아직도 본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저항이 있잖아, 저항.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다시 빠져, 올라가면 다시 빠지는 거야. 이때 우리가 볼 게 뭐다?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에서 지금 어떻게 있어요? 완전 데드크로스가 돼버린 거야. 그럼 5일선이 저항이야, 10일선이 저항이야, 21선, 41선 완전 역배열되는 거예요.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야. 물린 거 뭐 평단 내려서 수익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단 삼성전자라는 건 평생을 모아가는 거야. 평생을 모아가라. 대한민국 1등 회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난다.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회사에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오늘 10만 원이 생겼어. 하나 사. 내일도 사. 돈이 있을 때마다 사.
용돈이 생겼어. 계속 사. 자녀들한테 삼성증권 계좌 하나 만들어주고 삼성전자 계속 사라 그래. 계속. 자녀들의 뭐 알바해서 용돈 받아서 한 주씩 사. 계속 사. 지금 이제 10살이야. 앞으로 10년, 20살이야. 앞으로 10년, 30, 40, 50.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50살 나이에 이 아이가 50살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나 갖고 있기나 이 말이에요. 같은 50살 나이에 누구는 지금 요거를 추가 매수해야 되네요 이러고 있는데 이 10살짜리가 40년이 지난 50살이 됐을 때 같은 50살이야. 그럼 얘는 대표이사가 돼 있는 거야.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돼 있는 거야. 네? 누구는 삼성전자 추가 매수해갖고 평단 내리려고 하는데 얘는 뭐다? 삼성전자 대표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식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매매하는 방식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단기 투자야. 나는 중기 투자야. 나는 장기 투자야. 나는 이 회사의 뭐 모멘텀이 좋아. 나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좋아. 앞으로의 전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면 한 3년 정도 보고 갈 거야. 뭐 내년에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하니 한 내후년쯤에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삼성전자는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모아 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1등 회사니까. 우리나라 1등 회사니까 배당금도 준다고 하니 그냥 40년, 50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사. 계속 사. 이 주식은 그런 주식이에요. 개미들한테는. 근데 삼성전자가 돈이 막 20억, 50억씩 있는 사람이야. 이때 사서 뭐 이때 사도 뭔 상관이야. 막 사. 그냥 50억을 태워버려. 막 30억 태워버려.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가면 뭐예요? 막 배당금이 막 쏟아져. 근데 난 30억, 50억 가지고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당장 그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30년, 50년은 가지고 갈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배당금이 얼마씩 나오겠냐 이 소리야. 그 배당금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내가 50억을 국민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적금을 예금을 들어놨어. 그 은행이 망하면 망했지 삼성전자가 더 빨리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50억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넣어놓으면 배당금이 계속 나와. 은행에다가 50억 넣어놨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삼성전자는 아직은 부도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은행은 부도가 날 수가 있어. 왜? 1등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부도가 난다? 대한민국 없어져요. 국가가 없어져. 그럼 다 같이 그냥 망하면 되는 거야. 쿨하게. 나 혼자 망하면 슬픈 일이지만 전 국민, 전 세계가 지구가 멸망할 때는 슬퍼하지 마라. 다 같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혼자 지구에서 없어질 때는 슬퍼해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지. 매수하자마자 하루 조정받았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식은 항상 뭐다? 정리할게요. 직장인들은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던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의 거래량이 뻥 터지면 이때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된다. 저기 98,000원에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 바닥에 사서 200등 회사, 300등 회사를 사서 가는 게 더 좋아요. 수익이 더 빨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대형급 회사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중소형 회사들도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중소형 회사, 돈 잘 버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거지. 삼성전자에다 1,000만 원 사서 언제 올라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감사합니다. 세력사님 꿀벌입니다.